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많이 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만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옷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담요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뱃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7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